안녕하세요 여러분. 거대한 신발 안에서나 지하에서 또는 둥둥 떠다니는 작은 상자 안에서 사는 게 어떨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집들을 둘러보는 투어에 참여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 버닝맨의 하이라이트였던 집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진정한 스팀펑크 스타일이죠. 아마 이 집은 편의시설 면에선 부족할 겁니다. 어쨌든 빅토리아 시대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3층이나 되고 공간도 꽤 넓습니다. 게다가 움직일 수 있고 어딜 가든 확실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집이 아니라 진짜 퍼즐입니다. 집의 윤곽이 명확하진 않지만 비밀 창구, 움직이는 벽, 슬라이딩 계단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든 스코틀랜드 출신의 리차드 머피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여러 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 확장입니다. 사실 이 집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묘한 속임수들 덕분에 실내가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지루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소년소녀 여러분. 남자들을 위한 완벽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뉴질랜드에 있는 타워하우스입니다. 현지 디자이너 존 오 윌리엄스가 개인적으로 디자인하여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음성이나 어플 클릭 한 번으로 제어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 때, 그리고 소파 팔걸이에 맥주를 서빙하는 것도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독일에서는 바퀴 달린 멋진 작은 집을 생각해냈습니다. 언뜻 보면 그건 일반 트레일러와 크기만 다른 것 같죠? 사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캐러밴과 요트를 합친 겁니다. 즉시 바다로 로드 트립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물 위로 계속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는 대로 원하는 집을 맞춤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스토브가 있는 주방 모듈도 설치할 수 있죠. 동시에 캐러밴의 무게가 0.5톤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가볍고 부력이 보장됩니다. 이 캐러밴은 항상 요트를 꿈꿔왔지만 살 여유가 없던 사람들을 위한 비교적 저렴한 옵션입니다. 이 아가의 가격은 2만 유로입니다. 심지어 모든 추가 물품도 포함해서 말이죠. 자연 속에 산다는 걸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할 거라 생각하신다면 자연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실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 확장시킬 수 있는 집보다 더 편안한 집은 지금껏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직접 보세요. 집을 밝은 햇빛이 쏟아지는 넓고 아늑한 집으로 바꾸려면 우아한 움직임을 몇 번만 하면 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집은 아주 평범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만 수천 채가 있죠. 그런데 마당의 환기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빌라의 대부분이 꽁꽁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 벙커입니다. 이 집은 냉전 중에 지어졌습니다.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살아남기 위해서죠. 여기에 있으면 충분히 편안한 상태로 어두운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집에는 바베큐 공간, 댄스 플로어, 수영장, 그리고 스파가 있습니다. 대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살기 나쁘지 않은 곳이군요. 집을 짓는다는 건 아마 어른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집을 짓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종이접기처럼 접기만 한다면? 특이한 조립 방식이라고 해서 집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매우 편안해 보입니다. 갑자기 지겨워졌다면 수리하는 대신 집을 접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 풍경의 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어렸을 때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해적이 되는 것과 나무 위에 집에서 사는 거였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엔 아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자이자 성공적인 변호사가 된 스티브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날 맡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는 이 트리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사가에 나오는 배 복제품이죠. 정말 장엄해 보이네요. 동네 아이들도 여기서 놀게 해줬다고 하니 애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해보세요. 일본식 목조주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집들은 유명한 일본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테루노부 후지모리의 디자인입니다. 그는 소위 찻집을 짓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저곳은 너무 작아서 오직 다도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들을 하늘에 매달아 지상생활과 격리된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떤 집들은 외관상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진짜 동양적인 환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25평방미터의 생활 공간을 갖는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새롭진 않습니다. 집이 움직일 수 없다면요. 세계 어느 항구에나 지낼 수 있는 이 큐브 하우스처럼 말이죠. 아무튼 저런 야외 뷰가 있는데 누가 생활 공간을 생각하겠어요. 게다가 이 상자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과 딱 맞습니다. 이건 아주 흔한 트레일러인 것 같군요. 한 가지만 빼면요. 저게 다예요. 마술도 아니고 그냥 가위 모양의 리프트 형태인 아주 기발한 디자인일 뿐이에요. 몇 초만 있으면 여러분은 벌써 하늘을 날고 있을 거예요. 저런 곳에서 밤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코펜하겐의 도시주의자들이 무엇을 생각해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들은 선적 컨테이너로 주택단지 전체를 지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창문에서 보이는 멋진 전망도 선사하고 도시 공간도 절약하기 위해 집을 물 바로 위에 놓았죠. 이 특별 프로젝트는 호스텔로 설계되었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엔 필요한 것이 모두 있습니다. 바베큐장과 일광욕 장소를 모두 포함해서요. 하지만 제작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시와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물 위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 있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곳은 이 집을 바친 신만큼이나 특이합니다. 우리는 반은 사람, 반은 새, 반은 뱀인 케찰코아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즈텍 사람들이 이 신을 숭배했었고 지금도 멕시코에 있는 사이비 종교에서 그 형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놀랍도록 이국적인 공원으로 둘러싸인 10개의 아파트 단지 전체에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파트 중 하나를 단기간 임대하면 코코 애니메이션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어쩌면 신발 속에 사는 건 고양이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호텔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꿈도 될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발명된 이 집은 커플들에겐 흔치 않은 휴양지입니다. 로맨틱한 주말을 위한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죠. 멋진 발코니, 벽난로, 그리고 귀여운 인테리어. 맞아요, 좀 비싸긴 해요. 하루에 $265이지만 잊을 수 없는 경험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카부스가 뭔지 아세요? 승무원을 수용하기 위해 열차 끝에 부착했던 트레일러입니다. 탑승은 제공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숙박은 하실 수 있답니다. 네, 이 특이한 호텔은 엘라베마의 거주자들 몇 명이 손님들을 위해 설계한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 작은 공간엔 작은 부엌뿐만 아니라 퀸 사이즈 침대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히 자체적이고 전기, 물, 그리고 심지어 음식까지 생산하는 또 다른 독특한 에코하우스가 있습니다. 집의 형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집 모양은 말굽과 비슷한데 1년 내내 박한 날씨와 상관없이 거의 같은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멋진 정원, 멋진 침실, 넓은 부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히피가 안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이 집의 디자이너들은 비틀즈를 엄청 사랑합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죠. 실제로 뉴질랜드에 있는 이 집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죠. 샤워실이 딸린 욕실, 침대 2개, 주방, 쉴 수 있는 공간, 수십 가지 흥미로운 아이템, 스팀펑크 스타일의 세세한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진짜 잠수함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죠? 그 건물의 소유자인 키스와 젠은 오래된 곡물 창고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에어비앤비로 노란색 잠수함을 예약할 수 있고 특이한 보트에서 며칠을 보낼 수 있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집을 보면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약간 새처럼 생겼죠? 그게 의도한 바입니다. 이 집의 건축가들은 이 집을 대초원이 있는 검은 뇌조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새들이 집이 있는 장소인 오클라호마의 대초원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은 크기면에서도 인상적이지만 천연 재료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실 겁니다. 적어도 가까이서 보고 싶거나 심지어 며칠 동안 거기서 지내보고 싶을 거예요. 두바이는 늘 그렇듯이 아주 호화롭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세련된 하우스 보트가 있고 그 일부는 물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네, 수면 위로 보면 그 집은 물 위에 있는 평범한 고급 빌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침실이나 욕실로 내려가면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산호초들, 물고기떼들, 거북이들이 보입니다. 조종석의 두꺼운 유리만이 이 바다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잠들 수 있을까요? 화창한 콜롬비아는 야외 레크레이션의 제격이죠. 예를 들어 강력한 파타고니아 숲속에서는 독창적인 호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초목이 무성한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꼭대기에서는 주말 동안 여러분을 힐링시킬 콸콸콸 흐르는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코끼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안에 살 수도 있습니다. 금북 리버 리조트라고 하는 이색적인 에코호텔은 불교의 신성한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텔 옆에서 찍은 사진들은 분명히 참신한 것들이 될 것이고, 이 호텔에서 살면 확실히 여러분의 하루가 밝아질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상한 것들은 모두 아시아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변기 모양의 건물은 어떤가요? 이건 실제로 한국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짓는데 15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특이한 건물은 세계 화장실 협회를 설립하는 동시에 개장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군요. 건축가의 말대로 협회 회의에서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은 정말 재밌는 방식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건 바로 오늘날 2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제대로 갖춰진 화장실도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금속 파이프로도 멋진 집을 설계할 수 있는데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에 러시아 건축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매우 미래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시원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부도 잘 갖춰져 있죠. 침대와 부엌 그리고 식당도 있습니다. 금상첨화인 건 무게가 12톤이 넘는 이 구조물 전체가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 특수 강력 버팀목이 균형을 잘 유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 러시아 동화책에 나올 것만 같은 이 오두막은 스톡홀름 야외 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여기에 살진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은요. 하지만 귀신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에디는 분명 저런 집을 좋아할 겁니다. 여기에는 해골, 이상한 조각들,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저런 이상한 집을 발견할 수 있죠. 사실 밖에서만 감탄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집이 무서워서 수년 동안 그 집에 대해 불평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사유재산이니까요. 현대도시의 지루한 고층 빌딩들은 더 이상 놀랍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창조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광저우시를 장식하는 33층짜리 고층 건물을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형 건물입니다. 생각하기도 두렵지만 공사비가 10억 위안 정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도 위안화를 닮았습니다. 베이글도요. 원하시는 대로 상상하세요. 저런 곳은 분명히 성공적인 호텔이 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내부에는 아주 평범한 사무실들만 있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원시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문명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죠. 이 석조주택은 70년대 포르투갈의 열성팬인 빅터 로드리게스가 지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천연 재료로 친환경적인 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빅터는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 돌집에서 휴식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누군가 자꾸 창문을 들여다보려 하거나 심지어 안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 가족은 그 건물을 지역 행정부에 양도했고 그 집은 현재 1년 내내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투어가 끝났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을 댓글로 올려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곧 또 만나요.